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확고히 되기를 바란다. 이 칼럼은 월드뷰 1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의 칼럼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야기된 바 있다. 이 논쟁은 국정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민주주의를 사용하려는 시도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뜨겁게 이뤄졌다. 사실 이러한 이념 논쟁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 수십 년간 이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등 영역에서 기본체제, 작동원리 및 국정 목표 등을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논의된 배경.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논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체험되지 않았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도입되기는 했지만 유교 바탕의 왕정국가 체제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었다. 일부 엘리트에 의해 소개되기는 했지만 서구처럼 자생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은 왕정국가인 조선과 황제국가를 꿈꾸었던 대한제국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혁명적 사건이었으나 자유주의의 경험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말미암아 축적되지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정치 세력 간의 대결은 계속되었다. 보수 우익 세력과 진보 좌익 세력의 대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재 세력과 민주 세력의 대결로 겹쳐지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한 보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한편 보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세력의 숨은 의도에 인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보다는 진영 간 이념적 대결이 더 크게 강조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란? 흔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앞서 나타났다. 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18세기 당시 사회의 주요 세력을 형성했던 시민계급이 주장한 사상이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왕의 간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과 왕의 명령 아닌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통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였다. 법의 지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의 지배는 당연히 의회제도의 발전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군주제하에서도 이뤄질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입헌군주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법의 지배는 자연스럽게 권력분리 원칙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군주가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법의 지배를 거부하게 되자 시민계급은 군주에 대항할 뿐 아니라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군주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주장이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여 국민주권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군주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 단적인 예가 미국 독립혁명이며 프랑스 혁명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단히 급진적으로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셈이었다. 즉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민주적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자유주의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근대 입헌주의 이래 헌법 원리나 혹은 정치 원리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자유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자유민주주의는 군주주권, 전제주의, 전체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성적 개인의 평등한 지위를 기초로 하여 각 개인이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로 발전해 경제 질서의 다원주의로 귀결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체제나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변경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실천 과제가 된다. 정치 권력 구조의 변경은 통치 구조의 기본법인 헌법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구성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주적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 책임 정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강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는 당면 과제라 할 것이다. 첫째, 대의민주제 통치구조에서 국가 권력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가 제1차적 관건이다. 먼저 국가기관의 구성의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부와 집행부를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구성에 민주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정책의 결정 과정에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 의사와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되 다수뿐 아니라 소수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체제에서 권력의 행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권력 행사는 적법하게 그리고 절제 속에 이뤄져야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절차적 정당성은 권력의 집중을 거부하는 권력분립 원리와 권력 담당자의 자의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법치주의 원리를 요구한다.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하고 수직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치주의 원리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수 세력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률에 의해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공권력의 행사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책임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즉, 국정 운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견제 권한이 강화되고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절차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교회의 역할. 자유민주체제의 공고화는 이를 추진하려는 세력의 선한 의지와 온전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 세력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된 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기독교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며 권리이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정치 세력에 대한 파수꾼 또는 견제자로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 정치 세력에 대한 통제는 정치적 통제, 법적 통제, 도덕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통제는 다수의 힘을 동원하는 민주적 통제를 의미한다. 법적 통제는 법리를 동원하여 소송 절차를 활용하는 사법적 통제를 의미한다. 한편 도덕적 통제는 선악과 정사의 분별력을 바탕으로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시간상으로 볼 때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 통제, 그 다음은 법적 통제,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 통제이다. 그러나 정치 세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독재 정권보다는 불법 정권, 부패 정권보다는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셋째, 시민교육 기관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선교와 영성교육의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을 양육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일반 국민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한 사업이 될 것이다. 어떠한 체제이든 간에 그러한 체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이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